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태백 제33대 대한석탄공사 최인강 노동위원장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1월 23일이고 시간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장소는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님입니다. 노조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석탄공사 노동자를 대표해가지고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하는 일은 근로자를 대표해가지고 임금부터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가 노동조합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최인강입니다. 네, 그렇게 위원장님. 태백시가 이제 위원장님에게 이제 어떤 그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태백시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좀 의미가 있는 도시인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백시는 내가 뭐 태어나기도 태어났지만 과거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탄광의 거점 도시로서의 그 국가와 능력인 그런 자원의 그런 도시에서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지금 그린 에너지라든가 재생 에너지 그런 걸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석탄 산업의 중요성이 많이 과거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태백시가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럴 때일수록 그다음에 이렇게 관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깊은 통찰력으로 재변모하는 그 과정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성장통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다 노력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제2의 탄광의 도시가 아닌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위원장님으로 일단 선출이 이제 되셨는데 이제 선출되시기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채탄 보조공을 했어요. 94년도 입사를 해가지고 보조공을 하다가 대의원을 하고 노동조합 총무부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계속 어느 역할을 하다가 지부장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차량 생산부에 근무한 거는 보조공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탄 작업 이제 시작해서 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위원장까지 올라간 거니까 주위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차량 생산부에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이 광부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뭐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기억에 남는 게 많죠. 예. 상당히 많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겁이 나고 무섭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동조합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시고 또 특히 기억나는 거는 같이 지냈던 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오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특별하게 기억 남는 거는 뭐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죠. 아, 네. 아무래도 좀 직업 특성상 좀 고된 일도 하고 그리고 광산이라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좀 그런 일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장님의 아버님도 이렇게 광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들이 광부로 이렇게 다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만류하거나 좀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강산에 근무하시고 제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광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강산에 있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말리셨죠. 왜 이런 험한 일을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강부분들이 그래요. 잠깐 하다가 어떠한 재반적 기반이 되면은 옮기려고 이직을 하려고 다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지금 한 7, 80%가 그렇게 시작해 들어오셔가지고 보통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저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아버지나 뭐 주위 분들, 친구들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단기간 있다가 나올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러다 보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했죠. 하면서 노동조합에 있으면서 긍지가 좀 많이 좀 생겼죠.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고생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데도 나름의 또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을 누군가는 전달을 하고 그 고단함을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보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남들이 평가했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많이 했죠. 아무래도 또 지금보다 과거는 더 어떤 강선 사고 이런 게 더 심하게 일어났으니까 아는 사람들 친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이 했었죠. 그럼 처음 취업을 하셨을 때가 몇 년도? 94년 3월달에 했어요. 횟수로 치면 올해가 딱 30년째입니다. 네. 그 당시만 했을 때 그 장성광업소가 그래도 다른 광업소들보다 이제 시설도 좋고 환경도 굉장히 좀 좋다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어떠한 사고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기에 뭐 미연의 어떤 방지라든지 뭐 그러한 어떠한 과정, 어떠한 뭐 프로세스 뭐 그런 거는 좀 그 당시에는 어땠었나요?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생각해요. 그 당시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항상 그 석탄공사라는 그 회사 석탄공사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원도 많이 빠졌지만은 그 이제 갖고 있는 의식들이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자연 재해하고의 싸움인 것이니까 인위적인 뭐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일하다 갑자기 뭐 추수가 쏟아진다든가 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자연하고의 어떤 재해의 문제인 것이지 과거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석탄공사 자체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거는 또 노동조합도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회사도 끊임없이 거기서 발전시켜 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노력을 했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라 얘기합니다. 뭐 석탄공사가 뭐 안전에 게을리하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노동조합도 최고의 우선이 조합원들의 안전이니까 예. 그거는 좀 잘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나름에. 94년도에 이제 입사를 이제 하셨을 때는 이러한 어떠한 그 폐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전조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제가 입사할 때부터 폐광한다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30년 전부터고 그런 과정이 이제 전조라면은 우리가 왜 가불병 이렇게 3교대로 하다가 이제 병반이라는 그거를 없애서 2교대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 폐광으로의 그 길을 가는구나에 그 정도의 저거만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폐광보다는 구조조정 매년 구조조정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하기 힘든 그 과정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관리 대상 그러한 공기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인원 보충을 안 해주고 나가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일이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명 몫을 5명이 하고 5명 몫을 3명이 하고 3명 몫을 1명이 하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폐광도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것이죠. 아하. 조합원들인데 의견을 다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하수장성 도계 본사에 찬반 투표를 했을 때 96%가 폐광 쪽으로 무게를 들고 그리고 노동조합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럼 정부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또 노조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폐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다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유가 좀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좀 나쁘게 비유를 할게요.
암에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몸이 신체가 좋지만 암에 걸리면 해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몸집이 작아지고 막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뭐 그렇게 연명하다 결국은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관리 대상 기업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사람을 안 채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는 세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석탄 공수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죠. 정부가 장기 그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는 2030년까지 석공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가지고 있었는데 2030년 돼 가지고 간다 보면은 결국 태백시만 얘기하자면은 뭐 다른 데다 똑같지만은 그러면은 사람은 줄어들고 사람은 결국 몇 명 안 남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지금 4년도니까 6년 정도 더 가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장기 계획에 정부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석공 자산 태백시가 지금 폐강함으로써 석공 자산이 태백시로 간다든가 삼척시로 간다든가 이러한 이제 폐강의 마지막 이제 아주 결정은 안 됐지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게 폐강이 이루어지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태백시든 어디시든 간에 재산이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된 것이죠. 안 되고 우리가 주장했고 폐강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산이 이제 가는 거단 말이야. 그렇지만 30년까지 가행했을 경우 다 물건을 그러니까 자산을 다 팔아 없애고 했을 경우 2030년에서 결국은 태백시라든가 강산 근로자들이 가지고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 말이지 지금보다. 그럼 태백시고 삼척시고 뭐에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조금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인구 유출이라든가 지방의 타격은 점차 그냥 인원이 그냥 빠짐으로써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위기가 더 아주 이렇게 서서히 목조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폐강을 주장함으로써 같이 다 전부 다 이제 정부에 대해서 원할 수 있는 것도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원인이 이제 폐강을 주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또 강산 근로자들도 더 이상 그 노동의 그런 것이 좀 현저히 좀 없어지는 거지. 사실 강사보다는 다른 일 하시는 게 노동 강도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96%가 찬성을 했어요. 1990년도 7월에 그 장성 광업소에서 총파업을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중에도 이제 큰 한 가지인데 그 당시 저희가 말씀하신 그 당시에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가지고 정부하고의 합의를 뭐를 만들어냈냐면은 임금 피크제를 없앴어요. 임금 피크제가 상당히 이게 영향이 좀 큰 거거든요. 우리인데는 임금 피크제를 공급체체로 없앴고 그다음에 노사정을 만드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를 그거를 왜 주장했나 하면은 산자부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하려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석공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또 석공도 경영진들이 예를 들어서 의지가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그 전달 목소리도 그래서 노사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폐강이라든가 강산 그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루기로 그렇죠. 3자 협의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산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폐강 대책비라 해가지고 받고 나가는데 그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3개월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 임금이 임금 피크제가 해당이 되면은 평균 임금이 낮아져가지고 뭐 산재를 뭐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상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안 했을 경우 그 당시에 임금 피크제 하기 전에 임금을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갖고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원망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그게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가 그 근무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부가 감산을 원했고 감산을 계속 하는 과정에 사람이 나가니까 폐강 대책비를 받고 나가는데 평균 임금이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폐강 전에 그 전에 1, 2년 하는 바람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그 임금 그런 게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해소가 됐고 아까 전에 노사정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일도 그 틀 안에서 얘기를 나눠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걸 바로 정부도 바로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 그게 가장 의미가 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22년 2월에는 노조 총파업이 이제 있었어요. 뭐 생존권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들에 대한 뭐 이직이라든지 그것도 이번 그 폐광에 따른 그러한 문제로 보이는데 그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임금의 요구예요. 그게 1번이 돼야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의 목적은 폐강이 목적이었죠. 그 폐강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것이 그 표면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주 목적이었다 봐야죠. 예. 보상에 대한 문제지 폐강하니까. 태백은 제가 이제 봤을 때 광산의 도시고 그 광산의 그러한 정체성이 굉장히 좀 유서가 깊은 도시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폐광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뭐 빨리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인원도 너무 빠르게 줄였고 모든 게 좀 성급하게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 언론상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정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이직에 대한 것도 없는 상태로 정말 된 건지 그리고 준비가 된 상태로의 폐광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위원장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폐강하고 이직하는 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장성강업소는 이직에 대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거를 쭉 설문조사를 하니까 최고 많은 게 이제 중장비 운전하고 그다음에 드론하고 그다음에 용접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금 이제 노동부라든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다가 조금 모자리면은 시에도 당연히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부도 석동에도 요구를 해가지고 이직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많이 걸칠 그 기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폐강에 지금 언론상 보면은 뭐 6월 달 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충족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정 태백시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도 그렇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찾아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요구를 이직에 대한 그런 걸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봤죠. 네. 그래서 준비가 된 폐광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좀 성급한 이런 폐광이 아니라 좀 준비된 상태, 약간 온전한 이제 폐광을 모두가 태백 시민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폐광이 됐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그 준비가 된 상태의 그런 폐광은 어떤 모습일지 그 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지금 현 시점도 그래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폐광을 했을 때 태백시에서는 반대 프랜카드를 걸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너희들이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고 네. 지금도 보면은 항상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폐강 이후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전부 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지 강산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걱정 뭐를 어떻게 더 좋은 그거를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또. 결국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준비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힘이 붙이고 하면은 같이 또 이렇게 석봉에 또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강산 근로자의 관심보다는 대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크거든 지금은 태백시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준비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으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 주인공인 탄광 근로자들은 아직도 그런 게 없고 또 그런 여기가 100% 태백 탄광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태백시가 된 도시거든요. 강산 근로자들에 그렇죠. 대한 그런 거에 복지적인 거라든가
어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전혀 없거든. 아니,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준비가 빨리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미흡한 게 아니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시도 뭐 산자부 이런 데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장성 강업소가 이제 이렇게 좀 3천 명 이상의 그 노동자들을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노동자들은 이제 태백시를 떠나서 이제 다른 일자리를 그럼 교수님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지금 한 거. 예, 예. 얼굴 먹어서. 네네. 먼저 물을 이게 목이 안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예, 예. 금방 그래서 할게요. 시작. 네, 태백시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광부들이 3천 명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폐광이 되면은 일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제 뭐 가게 되는 부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태백에 남아서 이제 계속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태백에 뭐 가족까지 합쳐갖고 3,000명 정도 되겠죠. 예.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지금 뭐 500명이 채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인구 유출이 되지 않게끔 정책적인 그거를 고민을 우리보다는 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뭔가 제시를 해가지고 나가지 않는 뭐 태백시의 복지적인 거라든가 뭐 그런 거를 10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간의 목적의 의무이지. 저희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게 없으면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인구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태백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뭐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석공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연령층들이 높아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것보다는 좀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물어보고 예, 예. 설문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보통 뭐 근무 연한이 뭐 20년 넘어 30년 되고 이런 분들이 수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화순 이제 탄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카이빙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지하수 물로 이제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 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도 뭐 화순보다는 더 클 뿐더러 3배 정도. 예, 3배가 더 크고 그리고 역사도 100년이 넘을 만큼 그렇게 오래가 되는데 화순처럼 이렇게 똑같이 뭐 지하수 물로다가 채워서 이렇게 이걸 아예 그냥 사장을 시켜버려야 되는 입장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걸 이제 보존을 하고 계속 지하수 물을 끌어서 어떠한 관광으로서의 어떠한 장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갖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의 좀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견은 물을 채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순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우리랑 캐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물을 채우게 되면은 강산은 특수한 그 강산 특성상 강산이 유지하기 위해서 갱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산 기술자가 있어야지만 그걸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을 채우고 하면은 그 100년 수십 년 된 역사가 그냥 물에 잠기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살아 있어야지 강성 자원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하든지 그 이제 있어야지만 두 번 세 번의 역할을 이렇게 계속 파생이 돼 가지고 이 존재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그런데 물을 채운다?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뭐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지금 강해 방지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 지금 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폐강하는데 우리가 한 360, 80개 정도 탄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4개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물을 이때까지 채우는 게 강해 방지라고 이렇게 그때 물을 채워가지고 아무런 뭐 크게 없다 문제가 없었다 그런 논리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니까 그냥 배출에 대한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쪽에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하니까 아우토반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침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자연환경적인 지금도 백화 현상, 적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인근 주민들 그 오래된 병에 그런 질병도 있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 시설 그 유지 면에서 채웠을 때 그런 걸로 이렇게 한다는 이 아주 안일한 이 상태. 그 다음에 30년 전에 그런 게 그 공법이 맞았다 하면은 지금은 새로운 거를 다 도입해가지고 보고 결론을 새로 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30년 과거의 걸 지금 그 잣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맞춰지고 다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서 태백 씨하고 그다음에 현안 대책이 장성 노동자 협약을 해가지고 이거 반대쪽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래된 역사를 사장시킨다는 게 그게 나는 그 개인적으로 아주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요. 네. 그 석탄을 이제 옮기는 그 장성 광업소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까지 그 철로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할 수는 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대충 우리가 아는 거는 석탄 이 철로가 태백에 철도가 일찍 들어오고 했던 게 석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최대 25% 30%의 생산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시급했었던 게 이제 철도이니까 그래서 철도가 좀 지금 다른 데보다는 먼저 일찍 개통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 당시 그대로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뭐 속도라든가 뭐 그리고 또 석탄에 이제 나르는 그런 규모들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석탄도 뭐 운송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철도라고 알고 있을 정도지 더 깊고 뭐 또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는 그거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얼마 전에 태백 같은 경우도 뭐 이음인가 그 열차가 개통돼 가지고 속도 면으로 조금 좀 향상돼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철도는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장성 그 강업소 안에 그 갱도를 저도 들어가 봤는데 예. 그쪽에 어떠한 그 석탄을 다루는 열차 그거를 이제 타니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새로운 신선한 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관광으로서 좀 만들면은 좀 뭐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게 이제 개인적인 맹도 제 사견입니다. 네. 탄광에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가 뭐 이제 관 쪽에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별자치도만의 법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여가지고 관광 자원을 만들든가. 근데 그 전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그게 해결이 돼야지 뭐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 가지고 뭐 지하 호텔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발상은 많이 할 수 있던데 가장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강사보안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 산업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먼저 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장성 그 태백에 네.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업들이 많았다고 이제 보여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어떠한 뭐 황지 연못의 어떠한 뭐 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세이프 365라든지 뭐 이러한 굉장히 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태백 분들은 실제로 그런 데를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투 리조트 같은 데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좀 잘 되는가 싶었지만 지금은 좀 잘 안 가는 좀 그런 좀 원인이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위원장님은 태백에 뭐 그런 곳들을 좀 가시는 편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하시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여기는 이제 임금이 계속 또박또박 나오고 또 고임금을 좀 받고 이제 노동력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베푸는 입장이죠. 쓰는 입장이죠.
그래서 태비시 경기도 이제 많이 이쪽에 의존해가지고 강산 근로자들 이제 그 급여가 나오고 했을 때 막 흥청망청 한다는 얘기도 과거에 들어보면 많이 나오고 했던. 네. 그런 강산 근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30년 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피해 의식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개 올라가 가지고 뭐 시장을 본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강산 도시인데 강산 근로자들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상인들 뭐 그런 상술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침체되다 아하, 보니까 시혜가 뭐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태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강산 근로자 전체하고 막 태비시 해가지고 정부에 큰 돈을 받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오토가 만들어지고 뭐 365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맨 그 당시도 강산 근로자 강산 묵묵하게 강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거는 그래서 이분적으로 본 것 같아. 아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곪아가지고 뭐 또 인구도 또 빠지고 뭐 그래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예. 아. 지금은 뭐 이렇게 같이 뭐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과거는 좀 그런 그 벽들이 있지 않았느냐. 왜 스스로의 뭐 정부가 사업이니까 뭐 월급도 저 가니까 뭐 딴 데 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뭐 축제를 하고 하면은 가죠. 제 입장은 뭐 아들도 있고 뭐 와이프도 뭐 문화적으로 크게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주말 같은 데는 뭐 하면은 가서 구경도 좀 하고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테마가 좀 뭔가 좀 일정하지 않고 뭔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들여오고 근데 막상 좋다고 해서 들여왔는데 뭔가 좀 태백시랑은 좀 결이 좀 다르고 약간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제 이럴 수 있죠.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유행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케이블카, 뭐 골프장 쭉 하다가 요새 이렇게 보면 뭐 둘레길 이런 게 또 전부 다 지자체마다 하나같이 다 하고 또 전망대 세우고 어떤 그 지역에도 보면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다른 데에 성공했던 사례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유행처럼 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제 이용객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특성을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태비시 같은 경우도 동해 삼척하고 합쳐가지고 뭐 아침은 뭐 산에서 뭐 등산하고 뭐 저녁은 바닷가 가서 먹는다든지 또 반대로 뭐 연계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노력해가지고 그게 이제 답이 나오면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조금 단발성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좀 광산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좀 어떤 이번에 장성광업소가 폐광이지만 이게 폐광이 어떤 위기가 아니라 좀 기회로 좀 바꾸고자 했을 때 그러한 좀 광산과 연계해서 뭐 이렇게 다른 곳들에 있는 곳들하고 좀 연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산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지금 태백시 입장에서는 강산보다는 지금 관광 도시로서 변모를 취하려고 많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노력하시거든요. 관광도 관광의 어떤 일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저는 뭐 그렇게 물론 이제 특성이 탄광 도시지만 탄광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게 그렇게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은 많이 잊혀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석탄을 연탄을 때우고 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사실 많이 돌아가시고 좀 많이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연탄에 대한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다면 탄광에 대한 그걸 뭐 얼마만큼 잘 홍보를 해가지고 호기심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게끔 그런 범위부터 먼저 되고 그리고 관광에 대한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탄광 달랑 여기 교통의 오지예요, 여기는. 여기 오기 위해서는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거는 서울에서 인구들이 나와가지고 동해를 가고 호사를 가고 뭐 제주도를 가고 우리나라 인구 반이 그 경기도 서울에서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요 똑같은 시간에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여기가 3시간 걸린다면 서울서 3시간은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관광으로 탄광으로 그걸 불러들인다. 그거는 좀 어려울, 사견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장성강업소가 이제 조만간 이제 폐광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노조 위원장님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좀 감회를 갖고 계신지 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마음 아픈 게 그 오래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람도 태어나면은 청소년기를 걸치고 성년기를 걸치고 이제 말년기를 걸치고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단지 내가 마지막에 있다는 그거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게 마음 아프고 또 우리 강남 근로자들 지금 이제 폐강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석탄공사 장성하우스 분들 이분들이 그래도 강사 나는 강부였다는 자긍심을 꼭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꼭 했던 하나의 일원이었다. 그 자긍심을 꼭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게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강사는 이제 우리 석구 강부들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 성원, 격려 이런데 고마움을 느끼고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 가수 깊이 간직하고 또 우리 강사 근로자들이 지금 탄강으로서 끝이지만 제2의 길의 또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을 사려 깊게 잘 생각해가지고 진짜 내가 강산 근로자였다는 마지막 늙어서까지 이렇게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강산 근로자들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늘 따르길 그렇게 기원하고 그게 또 그랬으면 좋겠고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성 강업소가 이제 여러 강업소들이 있지만 장성 강업소가 좀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 좀 뭐 특별하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성강업소는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강업소고 과거서부터 제일 큰 강업소고 그 다음에 이 태백 지역에 탄광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시가 되고 했던 탄광으로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갱 사갱을 같이 운영했던 그러한 그 탄광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탄광이니까 그런 그 과거에 기여했던 그런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장성강업소의 그 존재 갖고 있었던 그 존재가 뭐 정부도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네, 좀 더더욱 좀 장성 강업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그 폐광이지만 계속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좀 이제 폐광 후에 이제 뭐 시설 및 뭐 시설 관리 및 뭐 향후 활동이라든지 이제 뭐 직원들도 이제 뭐 퇴직 처리도 뭐 하셔야 될 것이고 뭐 이직도 하셔야 될 거고 뭐 다양한 과제들을 이제 해결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러한 일들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은 해결이 됐고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직 관련 그런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를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폐강 했을 경우 강산 이런 뭐 활용도 이런 걸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지금 이렇게 태백시로 넘어가고 이런 거 하기 전에 폐강 얘기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노동조합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은 지금 동남아라든가 탄광 기술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 내가 알기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더그라운드 돼가지고 노천 탄광은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강산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경우는 탄폭이라 할게요. 탄폭이 커가지고 기계가 크게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굴에 들어가고 그 전강 능률 전체적인 능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탄맥을 찾아갖고 당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산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동남아 좀 강산 기술이 지금 필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강산 기술이 그 사람들 손에 있게 해가지고 강산 기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권외적으로 장화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이제 강산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태백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일로 불러들이면서 뭐 여기 지금 사택 같은 경우는 좀 나는 사택 그쪽 사람들 숙소로 쓰게 하고 계속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기술을 가르치고 보내고 또 우리 사람들도 그쪽에 가서 기술을 또 보수적인 거를 또 부수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가지고 저걸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재산이 다 시로 귀속되고 뭐 이렇게 대체 산업이 이제 태백시 같은 경우는 청정 에탄올 그 대체 산업이 정부가 밀어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갖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뭐 5천 몇백억 예산이 수거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보다 지금 태백이 에탄올 산업으로 청정 에탄올 산업 갔으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상황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태백시가 그걸로 거점 도시로 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아는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도움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산맥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탄맥. 탄맥을 찾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탄이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전문적인 거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뭐 우리가 예를 이렇게 고구마 탄식으로 있고 뭐 조금 병탄이 좀 탄 모양이 그 모양 결을 따라 가지고 채탄을 한단 말이죠. 아하. 그러한 기술들이 뛰어나는 거지. 외국처럼 탄폭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그냥 기계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탄 폭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 폭을 또 찾아가지고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우리 강산 석탄공사 이 기술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폐강하면은 어쨌든 강산이란 그 존재를 하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 산업에 대한 그런 게 들어오고 한다니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뭐 동남아 쪽에서 기술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또 어떠한 그 옷들도 이렇게 좀 수출을 할 수도 있는 우리 거고. 기술을 가르치면은 예. 우리가 만들어낸 장비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수출하면 되는 것이고 만들어서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재반된 것도 뭐 장화도 그렇고 뭐 훨씬 우리께 질 좋다는 그런 게 이제 마스크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부수적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태백의 공장을 자그맣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수출해가지고 교육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많은 국가에 하면은 많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것이고 예, 또 많이 예. 불려 들어와가지고 또 일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갖고 있었는데 계획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끝나니까 안 되니까 아직은 그게 실현하는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지금이라도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올해 시간 바뀌는데 그 단시간에 그걸 갖다가 뭐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년이면 석탄공사 전체가 문을 다 닫아요. 음. 그럼 탄광에 관한 이런 그런 모든 것들 자료 이런 것들은 뭐 표면적인 그 그러니까 자료만 있는 것이지 기술적인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건 사장이 되는 거지. 아깝지. 우리가 네, 그래도 너무 몇백 년 아까운데요. 정말. 100년 이상 탄광 6.25 때도 이 가동했던 데가 탄광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노하우를 지금 다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이런 자체가 마음이 아프죠. 그 에탄올 산업하고는 지금 이 탄광하고는 관련성이 아예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 강산 분들 근로자 분들이 얼마만큼 그쪽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예, 예.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고 이건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갱도를 입갱을 했을 때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입갱을 하니까 정말
그 등 하나로만 이렇게 의지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저 보기만 했는데도 그거 거기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빛을 안 본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좀 눈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뭐 다양한 뭐 직업병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어땠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업병이 상당히 제일 많은 데가 강산 아닙니까? 진폐, 규폐, 그다음에 근골계 질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듯이 입경해 보셨다니까 잘 알지만은 예. 기온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 과정에서 출퇴근 때 이제 그런 뭐 한절기 건강 이런 문제, 이런 어떤 그 강산 근로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 직업병 자체는 말도 못하죠.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위험에 그 작업의 위험성도 엄청 다른 타 직종보다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순직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고. 굉장히 좀 베테랑이셨던 분들도 이렇게 물이 차는 것 때문에 막 실종도 되시고 막 사고도 이렇게 잇따라 있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당시에 그 상황에 계셨던 적이 있었었나요? 그렇군요. 제가 처음 아하. 입사해가지고 우리 강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통 사고라는 게 있어요. 물통 사고. 동사.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동발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예. 한쪽한테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 물이 고여 있다가 이게 확 쏟아지는 게 있어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하. 그러니까 이 그 항에서 쓰는 그 열차가 그게 이렇게 밖에 옮겨져서 처박힐 정도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전체가 올 수도 되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좀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고고,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몇 분 막 돌아가시는 것도 많고, 가스 물통 사고가 가장 크거든요. 가장 겁이 나고.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오래된 베테랑이 그 징조를 감지를 하는 거죠. 아하.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물통이라고 얘기한 거기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뭐 물 일정 한계에 나오는 물이 좀 줄어든다든가 뭐 그런 거 있을 때 아 물이 갇히고 있구나, 그러면 한 번 내리 쏟겠구나. 이제 그런 거 체크를 이제 계속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생산부 자체에서도 그거에 관심 많이 두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가면 이제 그거부터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징조, 그다음에 석탄이 또글또글하게 뭉치기 시작하고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게 지금 물 먹었구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 이러한 것들이 오래 있던 분들이 나감으로써 그러한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없어졌지. 그러다가 어쨌든 뭐 사람도 안 받으니까 예. 사고는 뭐 많이 좀 줄었지. 사람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징조들은 있죠. 네. 굉장히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하니까 좀, 네.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노조 위원장 활동을 하시면서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 뭐 좀 좋았던 일, 그래도 좀 이런 일은 좀 해서 좀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업을 해가지고 임금 피크제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폐강에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다 했거든요. 자,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우리 일은 힘든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의논하고 뭐 이렇게 했던 과정 중에 96%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아프지만은 또 우리 조합원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또 조기 폐강 위로금이라는 걸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조기 폐강 위로금 네, 빨리 말씀하신 이제 거죠? 이제 저걸 하니까 정부도 왜 이제 적자가 우리가 1조 8천억 정도가 있는데 정부도 가행함으로써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 인해 가지고 정부도 이제 많이 약한 거지. 석탄에 대한 그런 거를 키워가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기억에 남는 거죠. 아주 기억에 남고 뭐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예. 기억에 좀 이렇게 폐강 내 손에 내가 마지막이 된다는 그런 거. 예. 그러면 폐거하고 난 뒤에 저쪽에 사진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수많은 분들이 노조 지부장님을 하고 막 이랬던 분들, 이분들이 만들고 가까웠던 장성가업소 노동조합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거 그런 마음 아픈 게 많죠.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지 뭐. 예, 예. 좋고 좋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하면서 좋고 하는 건 크게 없어요. 예, 예. 항상 고단하고 힘든 거지. 그리고 노조하면서 너는 갖고 있던 생각이 네. 저는 투쟁하고 이런 걸 굉장히 못하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석탄공사 경영진 그다음에 노동조합 리더들 각 지부장들 뭐 위원장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주장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조합원들이 설명을 하고 뭐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거지. 투쟁을 해가지고 추운데 목이 터지라 노래 부르고 손이 부르터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입경 투쟁한다 그러고 가족들 걱정시키고 지인들 싹 다 심려 끼치고 나는 그거 정말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아하. 내가 지부장 위원장 하면서 절대 이거는 내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리더들이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는 거지. 그 힘들게 고생하고 나오셔가지고 또 파업하고 나는 이건 정말 그래서 실리적인 걸 찾기 위해 가지고 뭐 많은 대화를 하고 경영진들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을 제가 위원장 하면서 지부장 하면서 위원장 하면서 저는 그런 쪽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거 선배분들이 봤을 때 야 노조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많이 틀릴 뿐더러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가족들 뭐 정말 걱정시키기 싫거든요. 꼭 싸워야지만 됩니까? 충분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 논리를 바탕에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저쪽에서 이해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꼭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그게 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는 하기 싫다고 아니, 하기 싫은 것보다도 뭐 목적이 생겼을 때는 해야 되겠지 안 됐을 때는 그렇지만 최소한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요즘 위원장님이 이런 활동도 좀 막아주시고 대신에 뭐 근데 좀 실리적인 거는 좀 찾은 부분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정부 국감 때 석탄공사 감사 이제 폐강했을 때 폐강 대책비를 받는 분들이 왜 퇴직을 그만두고 받느냐 이게 그 조정은 국회의원이 그거를 먼저 얘기를 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수십 년 동안 강산 근로자들이 했던 보상 차원의 이런 문제도 다 곁들여져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단순한 논리로서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산자부에서 석탄공사로 내려온 거예요. 폐강 대책비 개원서를 차감하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킨 것이 그게 이제 2020년도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쪽에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폐강하니까 조기 폐강 위로금 내놔라. 정부하고 너들도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2030년까지 했을 때 운영했을 때 정부가 지는 빚이 더 크잖아. 그다음에 사람을 안 받으니까 뭐 이런데 자산 같은 거 다 팔아 없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억에 있는 거지.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한 개도 없고 힘들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들하고 뭐 같이 움직이고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같이 움직여갖고 뭐 하고 주장하고 안 되면은 또 사실 액션도 좀 흉내도 좀 내고 성명서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의 그 리더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쉬운 게 없었죠. 힘들었죠. 처음 해보시는 좀 노조 위원장님의 역할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어려움보다는 예. 이제 그 각 간호소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삼척도 있고 하순도 있고 본사도 있고 뭐 장성도 있고 그런 것들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통합적인 일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노동자 뭐 지부장도 하고 또 총부장도 하고 뭐 이쪽이 좀 대의원도 하고 이렇게 단계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 뭐 위원장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어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대충 이제 봤던 것들이 와 했던 것 때문에. 노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태백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이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태백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태백에 일을 하고 계신데
태백이 좀 앞으로는 좀 요렇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도시, 살기 좋은 태백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예, 같고. 그래도 그냥 어떤 부분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 사견을 물어봤으니까. 예, 예. 저는 태백시 발전이 저는 이래 생각해요. 지금 관광 이런 거보다 좀 목적이 있는 거 좀 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땅스프르, 다보스 포럼. 다보스 프롬. 예. 그럼 그때 다보스 포럼 그 다보스란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네, 네. 석학들 그것도 다 모이고 기자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회의 한 번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다보스 포럼 개최되는 그 동네에 태백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 동네 또 스키 그게 또 유명해요. 아하. 그게 알려진 거예요. 다보스 포럼 이래 가지고 와서 즐길 게 없으니까 산골짜기. 그러니까 스키 이런 게 좀 발달돼서 스키가 또 굉장히 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진 거 지금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처음부터 다른 시도 그렇고 다 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예.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교통도 좋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남들처럼 관광을 한다는 거는 사실에서 사실이지만은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태백시가 잘하고 있는 게 스포츠 유치를 해가지고 여름 때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는 거, 다보스 포럼, 스포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는 사견이지만 뭐 노인 올림픽 이런 것도 만들고 싶어. 아하. 신인 올림픽 해가지고 그 사람 뭐 나이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뭐 간호원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많은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태백에 들어와가지고 여름 때 그런 걸로 막 뭐랄까 이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가진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뭐 관광도 너무 뻔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자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탄광도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이제 그 탄광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고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분들이 뭐 좀 목적을 가진 이제 지금 정치하시는 선출직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목적을 잘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뭐 토론하고 해가지고 정해져가지고 그 길로 똘똘 뭉쳐가지고 가고 또 우리 주장도 폐강 대체 산업으로 그런 걸 또 만들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목욕탕이 생길 것이고 뭐 더 좋은 게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뭐 너무 단순하잖아요. 관광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우리도 다보스 포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안 될 때는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도 다보스 포럼처럼 여기 오투라는 게 있고 뭐 우리 뭐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름 때 한참 뜨겁고 이럴 때 예. 그럴 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제 국가가 하는 회의를 그런 거를 몇 개 주도를 해 가지고 아니면 뭐 학술회의 같은 주도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데 네 군데가 들어와요. 영주에서 올라오고 뭐 강릉에서 내려오는 이제 독에서 올라오는 길, 서울서 사북서 들어오는 길, 뭐 영월에서 들어오는 길, 호산서 예, 예. 들어오는 길, 길이 5개가 있는데 예, 예. 뭐 회의가 열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김아무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이쪽 그 동 자체를 주는 거야. 프랭카드에도 김아무개 교수 환영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을 때도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프랭카드 이름 걸어주고 예. 회의를 해보니까 시원하고 좋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지인들이 얘기할 때, 야, 여름에 태백 가라. 태백 가니까 좋더라. 기후도 좋고 저거 한데 아주 시원한 게 좋더라. 입에 입을 통하고 그런 걸 걸쳐가지고 목적이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자꾸 좀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겠나. 네. 개인적인 사견으로. 예, 예. 예.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그럼 포럼이 진짜 태백에 열리면 앞으로도 사람들도 이제 태백의 목적이 있이 방문을 하게 되고 뭐 시니어 올림픽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네. 따라올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저걸 어떤 다른 데하고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 예. 안타깝다. 좀 그렇지만 뭐 다들 생각이 다르고 본 예.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이
이제 마지막 이제 노조 위원장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퇴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던 어떠한 뭐 보존된 자료라든지 그리고 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어떤 뭐 중요한 뭐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 하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기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약간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좀 보존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뭐 그 탄광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석탄 공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쵸, 역사는 다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쪽에 노동운동하고 그 과정 쪽에는 관심이 없거든. 예. 또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문 닫고 했을 때 나도 내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유 이제는 다 관심 끊고 저거 해야 되겠다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사장이 돼요. 강산 노동조합이 그렇죠. 가지고 끼쳤던 우리나라에 끼쳤던 것도 지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름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지금 보관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조금씩 모아놓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태비 씨하고 결국은 태비 씨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그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된 건 태백 씨하고 성역화 산업이라고 있어요. 광산 성역화 산업이라고 예, 예.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성역화 사업하고 그러니까 성역화 사업하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예. 성역화 사업이 만약에 준공이 다 되고 했을 때 어떠한 관을 주기로 그러니까 좀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얻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노동조합 역사 쭉 이렇게 너무 좋죠. 예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자료들을 계속 모아놓고 있는 중이죠. 아. 있는 중인데 그 작업을 이제 해야죠. 퇴임을 하시고 나면 그러한 작업을 해주실 분이 그럼 없죠. 없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저도. 부분이거든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일을 해야 되는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직장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거 한계에 벗어난 뒤에는 그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양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33대신데 그 1대부터 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 재반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지막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게 힘들지만 그거는 마무리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까지 정도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록들이 사라지면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거는 더 쉽다고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이러한 기록들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영구적으로 좀 남기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엄청난 이러한 그 자료들을 좀 보존할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강업소에 어떠한 그 이제 많이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예. 조금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석탄공사 전체가 끝나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도 다시 또 다 옮겨놔야겠지 다른데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하면은 성역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빅시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 관련 그런 게 생긴다 하면은 한쪽에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운영보다는 저걸 해야죠.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노동조합의 그러한 기록이 어떻게 보면 광부들의 역사이고 광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를 통해서 광부들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들이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고심을 했는지도 다 그러한 증명서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자료들은 그러면 이쪽 그 건물에 다 모아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강업소의 건물에 관련된 것들은 쭉 나름대로 좀 있고 그다음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거 하면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마무리 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마지막에 있는 조합원들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받아야 될 복지 혜택 그렇죠.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주장하는 게 우선 더 급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 순서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그렇죠. 이제 정리하는 일을 예. 시 차원에서도 좀 많은 좀 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필요한데 예. 그래도 지금 시장님이나 특히 시장님께서는 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기 적극적인 지지를 또 말씀 항상 하시고 그러니까 강산 근로자 여기가 태백의 강산의 도시인데 강산 근로자들이 소외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좀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예.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 되진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1부터 10까지가 이제 100%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도 좀 그 위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기록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회사는 그러니까 정부나 회사는 정해진 생산량에 의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대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의 강산 근로자들 일하는 과정, 작업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주장을 하고 임금 이런 것들은 그 변차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네. 조장에 지금 아닌 70년대 이래 보면 예, 임금 예. 이렇게 저거 보면 1년에 2번씩 막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 아하. 그러한 그 역할을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근로복지 우리 강산복지 그다음에 임금 뭐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는 진짜 사람 죽어가면서 해도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부러 막 이제 모른 척하고 그 위험 재해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생산 위주로 해. 아, 네, 네. 네.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할 그런 수밖에 거를 없었다.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또 사고 위반을 또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생산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 한 달에 그 하루 놀았대 하루. 하루 쉬었다. 네, 공휴가 하루였대요. 그게 31일이면 30일을 일을 하는 거지. 아, 계속 돌리는 거지. 그 과정에 뭐 사택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기가 좀 사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래도 좀 이쪽으로 많이 해주고 내가 73년도 자료를 내가 육성 녹음했던 육성을 내가 괜찮게 들었는데 그걸 들었는지 봤는지 하여튼 내 기억에 좀 오래돼서 예, 가물가물한데 그때 우리 전체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전체 예산의 0. 몇 프로가 이쪽으로 투입하라고 할 정도로 지대한 그 그거를 갖고 있었지 석탄 생산에 아하. 전체 1년 예산 중에 0. 몇 프로인지 몇 프로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럼 큰 어마어마한 예산인 거죠. 거네요, 엄청. 엄청 예. 넘쳐난 거죠. 국가 예산의 0.몇 프로니까. 그럼요. 0. 몇 프로를 이쪽에 했는지 몇 프로인지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전두환 때까지도 중요성을 계속 이렇게 내가 이게 좀 들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 예, 예. 그 육성을 들은 거야. 중요성을요. 예, 예. 전두환 특히 전두환 때도 그렇고 박정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석탄이 필수적인 그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석탄이 근대 발전의 그 원인이라 하면은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예. 화력 발전소 그 화력 발전소에 석탄이 주요 연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많이 화력 발전소 값싼 전기가 되니까 서울에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여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출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값싼 전기 그 전기의 원료가 석탄 예, 예. 그 석탄하기 위해서 강산 근로자들이 많이 죽었잖아. 예. 이제 그런 거를 노동조합은 주장을 하고 이제 또 해야 되겠지. 이제 새로운 논리를 또 개발해 가지고 당시의 값진 희생 그거를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해야 될 역할인데 힘들 것 같지 않겠나? 예.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이러한 그냥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나간 어떠한 기록 교수님, 저 배터리 한 번만. 예. 됐습니다. 자, 시작.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가 재밌어서 일단 5번씩 출근을 하시던 이제 네.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만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이게 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그때 만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초인적인 힘을 어떻게 보면 발휘를 하신 건데 그
제가 94년도 입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주위 분들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너무 창피했었어요. 어떤 게 아버지도 강부인데 강산 당겼는데 아하. 나도 또 강산 해야 되나. 아. 또 아버지 삶을 보니까 아. 퇴근하고 이제 노동이 고되니까 막걸리 드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하니까 또 예, 예. 그 살던 주위가 강부분들이니까 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아주 막 좀 뭐 지금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하. 뭐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막 주위가 온통 막 그런 저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 생활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요. 너무 싫어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사실 내 선택하려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못 산다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평생 저래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갖고 어느 때 되면은 진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집사람이 이제 어릴 때 같이 동네에서 그거 했는데 뭐 도시 유학하고 와가지고 많이 세련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죽을 때 죽더라 저걸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느냐. 이제 자기는 또 강한 근로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 꺼냈을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래 이제 그런 얘기 꺼내니까 아 이 녀석이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없으니까 서로 아니까 너무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출근 열심히 해가지고 망근을 하고 그 인생이 전환점이 된 거야. 그러면 좋아. 그러면 강산 생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냥 일하는 거 말고 다른 종류의 그 관리자를 한다든가 노동조합을 한다든가 기왕 할 거면은 기왕 오래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적성이 노동조합 쪽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쪽으로 발을 옮겨가지고 뭐 대의원 시작하고 뭐 처음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갖고 지금 위원장까지 올라왔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거예요. 기왕이면은 아버지는 현장에서 근무하셨지만은 나는 그 맨 강사지만 다른 쪽에 그리고 이게 좀 보람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대의원 됐을 때 지부장 노동조합에 발을 담그고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아하. 내 같이 일하는 또 대의원 했을 때는 같이 일하는 우리 반원들 전체 반원들 뭐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내가 와가지고 뭐 노조에 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회사에 가서 노조에 와서 얘기를 많이 했지. 그러면 노조에서 그 당시 뭐 지부장님, 위원장님 이분들이 이제 대의원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좀 징계 같은 걸 좀 안 맞게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반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도와줍시다. 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뭐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전부 다 술 한잔 제가고 그 작업 받는 그 장소에다가 퇴근하고 씻고 바로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재미고 보람이었죠. 그런 게 재미였고 보람이었고 그러니까 남 도와줄 수 있는 거 똑같은 조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면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의원하고 뭐 지부장하고 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그게 나름의 보람이죠. 뭐. 아. 그 이상 없어. 그것도 힘든 것밖에 없어.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석탄공사 사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뭐 상임감사 이 사람들은 정부 발령받고 청와대 발령받고 내려오잖아. 예, 예. 그런 사람들 이제 친해져 갖고 좀 질 들일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뭐 또 새로운 또 같이 얘기하고 뭐 또 만들어 가고 이것도 많이 먹고. 예. 위원장님이 그럼 임기가 그러면 보통 3년마다 이제 정도? 아. 투표를 이렇게 하는 투표를 거죠. 해서 이렇게 다시 또 되기도 하고. 네, 예. 아. 이제 그런데 뭐 나는 대의원 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대의원에 20년 전에 24년 전에 대의원 선거해가지고 됐는데 그때부터 지난 11월 달에 또 여기 지부장 선거를 했었거든요. 예, 예. 난 한 번도 95%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 아. 다 완전. 96%, 7% 최고 낮을 때가 94.몇 프로 나고 95%. 아, 완전. 나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24년 전에 대의원 선거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한 번도 뭐 95% 이상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때까지 뭐 선거 중에 한 번도.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지를 받으신 게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괴롭히는 거지 뭐. 니 그거 잘하니까 니 그거 열심히 하라고. 더 좋은 거 가져오라. 더 좋은 거를 만들어 갖고 오라. 새로운 거 발굴해 가지고 꺼내놔라. 괴롭히는 거지. 날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노동조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지. 뭐 20 몇 년째 한 거죠. 24년째 한 거죠. 24년 차로.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2020 이제 올해가 딱 30년 되거든. 한 10년 정도 빼고는 한 6년 정도 빼고는 그렇지 다 노동조합 쪽 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의원하면서. 그때는 상당히 젊으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젊었죠. 왜냐면 내가 대의원했을 네. 때도 내 위에 선배님들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으니까. 내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분들도 다 나가시고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돼 있네.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돼 있네 이렇게. 30년을 거의 이렇게 직장을 하고 직장을 20년을 노동조합 노동조합 쪽에 있은 걸좀 쪽에 있으셨네요. 24년째. 많은 시간이 진짜 흘렀네요. 그 30대 젊음을 정말 이러한 그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인권이라든지 뭐 권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겁을 좀 많이 냈어요. 처음에 지부장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떠밀려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르고 몰라가지고 내가 좀 우리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놓친다든가 주장할 거를 그게 겁이 나가지고 뭐 사실 실제로도 지금도 겁이 나고 그게 내 그러신가요? 부족함이 우리 사람들인데 아하. 그게 어떤 저걸로 갈까봐 아하. 돌아가지 못할까봐 음. 상당히 좀 많이 두려워 겁내죠. 나는 술 한번 새벽 한번 먹어도 9시 전에 무조건 출근해요. 근데 나를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탄공사 사장도 그렇고 뭐 어느 누구도 내인데 뭐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났어요. 한 번도. 내가 모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표지 모델 그 보이시죠? 예. 내가 저분 밑에 계속 컸거든요. 저분 성함이 어떻게? 김동묵 위원장님이라고 네. 좀 나름 굉장히 좀 한 해을 근 분인데 아. 내가 이분 밑에 계속 컸어. 이분이 나를 이제 쉽게 발탁을 한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왜 저렇게 항상 두냐면은 요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 때로는 조절을 못할 때 오잖아. 막 올라올 때.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내가 모시던 분을 보는 거야. 저분 너 이놈아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봐가지고 가라앉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강산 근로자로서 그 탄광이 그냥 단순한 강산 근로자가 아닌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동조합 운동 쪽에 데리고 다니면서 뭐 다른 데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힘이 센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노조 뭐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예. 그 시야가 많이 커졌지. 그러니까 부모님들 날 낳았지만은 예.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신 부부지. 마음적인 그런 부모지. 왜냐면 내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 사실 내가 뭐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거든. 꼭 이제 밖에서 화를 풀어야지만 집에 들어가고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인생 자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안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큰 분이죠. 그래서 항상 저렇게 내가 수년째 얘기하지만은 저 빛도 발했잖아. 예, 엄청 오래된. 네, 그래서 제가 하면 같아요. 이렇게 예. 보고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김동우 위원장님 맞나요? 예, 그분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셨나요? 내가 이분이 그때 여기 지부장 하시면서 노동조합을 이렇게 장성강수 노동조합을 하고 계시는데 예. 대의원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있듯이 예. 그 당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이쪽 편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전혀. 사무실도 막 자들고 뭐 하여튼 막 그런 어.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이제 한날은 부르더라고. 평생 이렇게 사냐.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받았죠. 제대로 좀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뭐 계속 찾아뵙고 만나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아, 하는데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 계신. 그럼 아하. 보고 뭐또 제가 한 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너희들은 굉장히 좀 뭐 제2의 부모 같은 그러한 약간 저분 덕분에 인생의 변화가 많이 온 거야. 아, 내 같은 사람이 현장에 계속 이렇게 일하면 노동조합하고 정부라든가 뭐 태백시라든가 최고 많이 욕하는 그 왜 항상 그 왜 옆에서 불만 있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듣는 놈이었을 거야. 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남 앞에 쓰고 예, 예.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격을 못 고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처음에 대의원할 때 그때도 내가 우리 소속에 100몇 명이 있었는데 예. 내가 대의원을 딱 되고 나니까 다음에 또 3년이 지나면 또 대의원 선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무개가 날 열받게 과거 같으면은 막 상을 뒤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집에 가가지고 내 결혼식 때 내 아버지 아니 뭐 상나고 했을 때 좋았을 때 부주를 보는 부주를 봐가지고 맞아 그때 그 아무개가 아우 그래 맞다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이제 그거를 좀 화를 좀 다스렸다니까. 아, 그래갖고 그런 다스리다가 식으로. 아, 그것도 한 2년 지나니까 안 돼.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돼. 이게 봐도 맹화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럴 때 또 책을 봐. 예. 책을 또 몇 장 넘기다 보면 뭐 원체 책 싫어서 보다 보면 이제 알아서 자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누르는 거를 모르는 게. 아, 계속 이제 했지. 하고 뭐 어떤 데는 또 산에 가고 어떤 데는 뭐 체육관 나가고 뭐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바꾸면서 그걸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좀. 누르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저걸 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염으로 가고 속. 골병 들고 그러니까 골병들도 어느 또 단계가 지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러니까 대충 뭐 그래 과거는 조금 저거 해도 빠끈하던 그런 것들이 예, 예. 이제는 뭐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욕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좀 바뀌어지더라고. 그렇게 아. 좀 많이 좀 결혼도 하면서 음. 조금 이게 조금 나이 맞게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 20대는 20대만큼, 30대는 30대만큼, 40대는 뭐 애 놓고 뭐 크고 뭐 50대는 또 50대만큼 이렇게 성격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하. 뭐 하여튼 그렇네요. 보니까 살아보니 그렇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할 짓은 다 해봤고 뭐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예. 나이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익어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네요. 아, 그냥 그 나이대에 맞게 좀 살았던 것 같다. 그런 것 당시로서.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동생이 하는 이제 강산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예, 예. 이제 재수씨가 전화가 온 거야. 네, 네. 그래 왜 그러나 하니까는 이게 새벽에 누가 이제 칼을 들고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아침에 뭐라 좀 이제 아주버님은 어려워하니까 예. 뭐라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요 밑에 요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집에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고 장모고 내 재수씨가 고생스럽게 하느냐. 예. 이거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야. 야 10대는 친구들 싸움하면 같이 어울려 싸움하는 게 그게 맞고 그게 의리고 그게 그 당시 그 10대는 딱 그만큼 생각을 10대밖에 못하니까 그게 맞고 20대는 내가 뭐 가정을 꾸려가는 그 과정에서 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친구라는 게 그런 거고 싸움 있을 때 빼줘야 되는 게 그게 친구인 거야. 그다음에 30대는 가정을 꾸려가지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야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못하게 하고 또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당사자가. 그러니까요. 예. 40대 되면 그런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이가 20대 10대니까 맞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맞게 두드려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게 아니고 이제 내 자기 형인 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를 지가 술 먹다가 못 이겨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칼을 표현했던 게 예. 상대방은 또 그게 또 자존심 상할 때 칼 들고 온 거야.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우, 거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이대로 늙고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좀 부족하지만은 20대 되면 그 부족함이 좀 채워지고 또 다른 걸 또 조심해야 되고 30대 되면 30대, 40대 이제 50대는 지금 가는 중이니까 가봐야 되고 60대 되면 또 후회하면서 뭔가 또 채우려 하겠죠. 예. 하여튼 이게 좀 맞는 것 같지 않느냐 나이에 맞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나
너무 앞서가도 안 좋을 것 같아. 음. 고민도 많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아무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이에 맞게 아주 예. 좋은 것 같아. 지금 저렇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멘토를 만난 거네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렇죠. 진짜 멘토를 만나서 좀 그럼요. 인생도 많이 바뀌고 정말 그 나이대로 사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를 딱 잡아주신 어떻게 보면 좀 그럼요. 멘토 같으신. 저희들은 네. 큰 아주 큰 가르침이죠. 큰 좋은 분이고. 그러면은 한번 저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번 뭐 연구가 됐다 아니면 다음 사업에 있어서도 내가 얘기하기 네. 이만큼이면은 저거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노동조합 강산 노동조합이 완전 역사예요. 역사. 그 당시에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지금 이제 금속노조, 금융노조가 아, 많은 좌우를 하잖아요. 예, 노동조합에. 예.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에는 이 강산 그 세력이 가장 컸지. 강산 예. 인구가 대연수가 제일 많고 하니까.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 불러내려 가지고 막 혼을 내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 그 정도로 그럼 그러니까 엄청났네요.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그 당시 그분들은 그런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산 노동조합이 가격하고 막 그런 게 이제 1번이었지. 아, 과거는 그럼 너무 만나봐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몸이 많이 약하지. 요 진폐 때문에. 아, 근데 말씀은 하실 수 있는 상태시긴 한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로 네, 예, 예. 본의. 이제 뭐 태백 시장도 한 2번 나오시고 아, 그다음에 그러셨- 이제 이쪽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신의 폭이 커요. 이 시골에서 이 동네에서만 좀 인기가 없지 바깥에 정치 쪽으로는 인기 굉장히 좋았어요. 아, 지금 본인 스스로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음. 지금 외고 나가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지금은 왔다 갔다 하거든. 아,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예, 예. 하여튼 내인들은 큰 분이죠. 내뿐만 아니지 뭐 노동조합 자체에 끼친 영향도 완전 크지. 아하. 어느 노동조합 뭐 사기업의 탄광 그런 노동조합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연관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굉장히 김동우 크죠. 선생님. 예, 김동욱. 욱인가요? 욱. 아,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폐관과 관련해서 이제 직원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언급하시고 싶은 부분을 아까 했잖아요. 예. 그게 다 하시고 해본 네. 그게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장신 가지고 끝까지, 건강하게 예. 제2의 길에 잘 준비해 가지고 예, 예. 나이 더 먹어서도 나는 강사 근로자였다는 그 자긍심 음.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예. 네, 그럼 오늘 구슬체력은 여기까지 그냥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